난민 캠프 앞에서는 젊은 에티오피아 간호사가 피난민들을 선별하고 있었어.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조처였지. 12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광대한 에티오피아 국내외에 수백 명의 의사, 간호사, 사회활동가들도 그런 작업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었어. 어떤 선별 작업이었냐고? 긴 여정에서 살아남아 아고르다드 난민 캠프에 도착한 피난민들은 대개 특별한 영양 섭취와 집중 치료를 필요로 했어. 하지만 식량이나 의약품은 한정되어 있어서 간호사들은 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의 상태로 보아 누구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해야 했어. 피난민 엄마들은 난민 캠프 앞에서 아이들을 안고 있었지. 아이를 싼 누더기천이 아이가 갸냘픈 숨을 몰아쉴 때마다 위아래로 들썩이는 모습은 정말 가슴이 아팠어. 간호사가 넉마 포대기를 열어보고는 그 옆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뭐라고 의사표시를 했지. 그러면 젊은 남자들이 아기를 받아 수송차에 뉘었어. 그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언덕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차였지. 많은 아이들이 눈이 멀어 있었어. 만성적인 비타민 A 결핍으로 눈과 뇌가 손상된 것이었단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지글러의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의미 있는 책을 하게 돼서 저는 좀 좋네요. 이게 좋은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생각을 해봐도 네. 그나마 저의 그냥 책 한 권을 읽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방송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도 작게나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읽어주신 대목이 너무 충격적인 대목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 책에서 좀 가장 되게 뭐랄까 가슴 아프고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네. 그런 대목이죠. 네. 내 아이가 거의 아사 직전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난민 보호소 캠프에 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아이를 이렇게 내밀었는데, 당신의 아이는 이제 가만히 두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그런 약과 그 구호품 안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구호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난민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호사가. 그게 더 끔찍한 상황이 네. 뭐였냐면 엄마는 그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아이는 너무 연약해서 포함이 안 된 거야. 참 상상만 해도 네. 그쵸?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 이게 참 애가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애가 그쵸. 있으니까. 그 심정이 어떤 걸까? 그래서 근데 되게 제가 이 책을 읽고도 좀 이제는 너무 뭐랄까 유들유들한 나쁜 어른이 돼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 책을 읽고 이제 정말 도와야겠다. 난 정말 달라져야겠어. 막 이런 생각이 좀 덜 드는 거예요, 옛날보다. 영상을 보고 예전에는 무슨 막 난민의 그런 현실, 또 뭐 기아에 진짜 허덕이는 아이들을 그런 현황 이런 것들을 막 보고, 뭐 그것도 왜 어떤 아이들과 딱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의 집중된 스토리로 봤을 때 훨씬 더 와닿기 때문에 오늘도 딘다는 뭐 동생들을 데리고 어디를 걸어갑니다. 뭐 척박한 땅에 뭐 오늘 아침에도 먹을 것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래도 너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읽어도 정말 달라져야겠다. 내가 진짜 어디 4만 원이라도 더 후원을 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덜 들어요. 어떠세요? 막상 그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구나, 슬프다, 뭐 그 정도만 하지 그냥 실천으로는 이게 잘 왜 안 그러냐면 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내가 국제 그런 구호센터에 돈을 보냈을 때 이게 몇 프로 정도나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갈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책에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죠.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우리 개개인이 다 도와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국제 논리가 그렇죠.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진짜 NGO 센터에 들어가야 되나 막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구호센터에 내가 3명의 아이를 더 후원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사회활동이 어떤 게 있나, 진짜 좀 구조적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생각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저희가 얘기를 하고 공론화하는 것들이 저희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좀 책에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 구호 단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들으니까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자꾸 신뢰도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누적돼 갖고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저도 굉장히 소액을 후원하고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냥 이제 계속 뉴스도 오고 그러는데 네. 네. 어느 날 뉴스에서 그 기관에 있는 분이 한국 아이를 성적으로 건드렸더라고요.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를. 그런 걸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후원 끊을까 하다가 그냥 뒀거든요. 그렇죠. 뭐 예. 그 단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개인이 근데 문제니까. 그 개인이 문제인데도 그런 뉴스 하나에 되게 이렇게 그런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뉴스 뭐 그리고 비리 이런 거 그쵸. 하나 터지면 후원이 급격하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그런 데다가 후원하고 싶겠어요. 근데 네.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뭐 착복을 했던 간에 어쨌든 그 돈 중에서 일부는 넘어갔을 텐데 그런 일 하나 때문에 정말 이런 지원들이 더 급격하게 줄고 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런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2019년에 이런 기아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이런 어떤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어떤 기아의 현황이나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그런 분석도 리포트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건 없고 후원하는 방법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얼마나 어렵고 어떻게 돕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안 담겨 있고 네. 어떻게 후원하는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맞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후원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안 되죠. 예. 네. 제가 이제 갤럽 있을 때 이런 후원 업체들 조사도 몇 번 했었거든요. 예. 뒷조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인지도, 그다음에 네. 이제 거기다가 진짜 기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지금 여기다 하고 있지만 딴 데에도 관심이 뭐 이런 것도 조사했었는데, 네. 되게 묘한 걸 하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특정 단체를 비난을 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놀랍게도. 서로 다른 단체를요? 그렇죠, 그렇죠. A 단체는 지원하는데 B 단체는 비난한다. 그러니까 그것 단체는 좀 뭐 이상하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러냐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다른 잡지책이라든지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은 이게 단체들마다 서로 경쟁 구도인 거예요. 이게 같이 뭐 해보자는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종교가 달라요. 종교 단체에 사는 것들도 있고 나라에 사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 자체도 뭐 종교든 일반 단체든 간에 사기업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경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업비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후원금을 100% 받았으면은 100%에서 실제 도와주는 쪽으로 몇 프로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100%안 까요. 안 까는데 은근슬쩍 자기들이 비율이 제일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생각보다 비율이 정말 낮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정말 낮아요. 예. 일반적으로 후원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 돈을 좀 의미 있게 쓰라고 개개인들은 생각하고 하는 건데 네. 왜 그게 투명하게 안 밝혀지는지 그게 사실 제일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뉴스에서도 예전에 어떤 한 단체에서 항상 그 외국 기아 그런 나라에 갈 때마다 네. 1등석으로 가고 네. 회장님께서 되게 자주 가시고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저도 후원을 하다가 끊었거든요. 사실 어떤 생각으로 끊었냐면 이게 그냥 기업이지 그냥 하나의 사기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끊었어요. 그 기업이긴 한데 봉사단체이긴 네네. 한데 사기업은 아니고 근데 그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월급을 줘야 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이제 그 비용을 좀 최소화하는 모양새여야 되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100% 기여금이 들어왔으면은 50% 이상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50% 넘는 데가 전 한 군데도 없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근데
좀 투명화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를 하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솔직히 그게 뭐 50%가 아니라 10%, 5%만 기부한다고 전 지원을 계속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좀 많은 단체들이 좀 더 투명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50% 이상 되는 것들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기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단체도 계속 기부를 하고 금액을 좀 딴 데 좀 늘려갖고 그냥 직접 기부하는 것들을 더 많이 늘렸어요. 그건 네. 좀 100% 기부하는 거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이잖아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 그렇게 국내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들은 우리는 왜 요즘 항생제 남용이 문제잖아요. 우리 그렇죠. 어린이들은 네. 특히 우리 한국은 의료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거나 또 그런 진찰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언제나 이렇게 접근성도 너무 좋고 우리나라처럼 의료 혜택을 쉽고 이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네. 그들은 정말 기본적인 항생제 몇 번만 맞아도 나을 수 있는 병들에 완전 무참히 다 쓰러지고 우리 애들은 항생제 남용이 문제인 게 너무 그런데 정말 제가 뭐 2만 원을 내든 2천 원을 내든 20만 원을 내든 내가 이렇게 보낸 돈이 그 아이들이 항생제에 쓰였습니다. 뭐 오늘 뭐 이렇게 쿠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영양 쿠키를 몇 개를 사서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그런 걸 정말 알 수 있다면 그게 팩트라면 보내고 싶어요. 돈을 진짜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러니까 광고는 그렇게 나와요. 만약에 뭐 2,000원이면은 5명의 분이 뭐 식사를 네.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렇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냥 그 돈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돈이 그렇게 간다고는 사실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비용 나가는 것들은 제가 불만 없어요. 어차피 사람이 네, 하는 것도 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네. 투명하게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금을 뭐 거둘 것도 아니고 그냥 투명 들어간 것들 어떻게 쓰이는지만 보여주게 됐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제발 같은 기부업체끼리 경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서 연합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연합 절대 안 해요. 되게 그것도 재밌는 거였었어요. 네. 기부단체 얘기는 네. 그만하기로 하고 네. 이제 구조적인 그 문제들 왜 도대체 기화가 사라지지 않는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책에서는 몇 가지 원인들을 좀 짚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농업 덤핑 정책, 농업 덤핑 정책 있고 두 번째로 뭐 투기 자본의 침략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또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들 그런 것들도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아시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인지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가 그 농업 덤핑이에요. 여기 책에서는 아예 대놓고 유럽연합을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선진국이고 굉장한 농업 생산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이 다 먹고도 남아 돌 만큼 그만큼의 식량들을 다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그 잉여 생산된 식량들을 이제 이런 제3세계 아프리카 같은데 싼 가격으로 다 팔아 넘기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그럼 그게 뭐가 문제야? 싼 가격에 채소랑 뭐 농작물 사서 먹으면 좋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나라에서도 농작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농경으로 먹고 살고 있죠. 그런 분들이 다 죽는 거죠. 이제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계속 고질적으로 그런 경제 기반이 무너지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죄다 그런 분들이 또 난민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그 얘기를 또 지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아, 참 이거를 진짜 어떻게 뭐 덤핑을 하는 거를 막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그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거를 멈추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또 직격타가 되잖아요. 매출이나 뭐 이득의 이윤의 하락을 막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기업에 뭔가 또 투자를 한 다른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되게 지금 복합적인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가져오는 게 이런 제3세계 기근이다, 기아다. 참 이런 상황들이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구조였다는 거를 잘 몰랐는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나마. 네. 네. 그래서 여기 그
113페이지에 기아를 악용하는 국제기업의 예시가 나오는데 네. 네슬레 얘기 네슬레. 있잖아요. 네슬레. 예. 오래된 얘기긴 한데 1970년대에 칠레에 그 아옌데라는 대통령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놓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 영양실조에 쌓인 아이들에게. 네, 그런 아이들에게.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칠레라는 나라에 네슬레가 분유를 독점하고 있다시피 했어요. 그 기업이. 근데 이런 공약을 내세운 다음에 이 아옌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네슬레라는 기업과 이제 컨택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분유를 좀 공급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겠죠. 그랬는데 거절한 거죠. 근데 분유를 그냥 왜 국가적으로는 사업이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매하겠다. 사겠다고. 사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도 네슬레는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왜 그러니까 거부했죠? 그 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저 정책이 제대로 돼서 이 칠레라는 나라가 어린아이들이 이제 기아가 좀 극복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건가 다 나름의 분석을 했겠죠. 근데 네. 그런 정책이 만약에 제대로 성공한다면 자기들 이윤이 떨어질 거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아예 거절을 한 겁니다. 네. 돈 주고 사겠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왜 네슬레가 거부했나요? 왜요?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그 보좌관 헨리 키신저가 아옌데 정권의 사회주의적 개혁 정책을 꺼렸기 때문이야. 또 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칠레의 자립성을 높이고 국내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아옌데 정권의 개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미국의 국제기업이 그때까지 누려온 많은 특권들이 침해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란다. 키신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칠레의 민주정부를 괴롭히려고 했지. 칠레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고 운수업계의 파업을 뒤에서 조정하고 광산이나 공장의 태업을 부채질했어. 서구의 많은 다국적 은행이나 기업, 상사들처럼 네슬레 역시 아옌데 정권의 개혁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란다. 근데 결국에 아옌데 대통령은 피살당했어요. 네, 피살당하고 다시 너무 무섭다. 원래대로 네. 돌아가죠. 애들은 계속 기근에 해달리는 그런 상황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의 자국의 정치권이 이렇게 조금 힘이 없으면 이렇게 좀 지도자들이 피살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도 그렇고 칠레도 그렇고 이제 남아메리카나 중남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나라 자체 일이면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한 발 물러서서 그럴 수도 있겠거리 싶은데 이게 외부 영향력인 거잖아요. 결국은 아마 네, 다른 그것도 나라가 그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보면-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을 했을 때도 그런 음. 외국의 입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정해지고 그렇죠. 분단된 것도 그런 거죠. 결국은. 예, 네. 그런 것처럼 거의 뭐 식민지처럼 네. 경제 식민지죠. 네.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대통령도 죽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정말 좋은 뜻으로 정치로 결국에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 문제들인데 어떤 정치인은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죽음을 담보로 해도 음. 안 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냥. 되게 그 장 지글러 저자인 장 지글러와 그 대통령이 만난 장면도 또 책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장 지글러한테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감을 한 거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할수록 그치. 내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한 거죠. 체게바라는 몇 살까지 살았나요? 네, 물어보면서. 그런 거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굉장히 혁명적이고 서방 세계의 반발을 갖고 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 건데 결국 죽죠. 그렇죠. 아마 나중에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인이죠. 위인인 네,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이런 농업 덤핑뿐만 아니라 음. 또 다른 게 이제 투기 자본이 침략하면서 맞아요. 이 네. 아프리카의 땅들을 자기들이 막 사들이는 거예요. 헐값에. 그래서 그 경작지들을 대대적으로 막 사들인 다음에 그 다국적 기업이나 어떤 나라가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국민들이 먹일 제철 과일 아닌 것들 이제 나라는 이제 뭐 겨울인데 뭐 여름철 과일을 생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거를 다 경작해서 국내 시장에 갖고 와서 이제 또 파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이득을 또 막대하게 챙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자기네 주식을 농사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국민들이. 아프리카 국민들. 해외에서 정말 엄청난 제일 비옥한 땅들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우리랑 만약에 우리는 쌀을 먹는데 우리랑 완전 이렇게 관련 없는 주식이나 뭐 과일 같은 것들을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면 야 우리는 죽으란 말이냐 자국민들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러면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서 완전 최소의 그런 금액으로 정말 죽지 않을 만큼의 그 돈만 주면서 부려먹어. 부리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참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땅을 빼앗긴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인력은 또 뭐 어느 정도만 채우면 굳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그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또 그 땅을 떠나야 되고 또 일거리가 없어지니 또 난민이 되는 거고 막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빈민가로 또 쫓겨나가게 되고 이게 또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되게 진짜 삶이 너무 비참해요. 네. 뭐 배고픈 것부터 해서 여성들은 뭐 막 성적으로도 유린당하고 어디 약간의 안전하다 싶은 지역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약탈당하고 뭐 신체가 훼손당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그들의 삶이고 근데 그들은 사실 그쪽에서 태어나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굶는구나라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하늘이시여 그냥 도와주소서. 뭐 그럴 수 있고 제발 오늘은 굶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다가 네. 아파서 굶어서 그냥 죽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라는 말이죠. 참 이런 내용을 읽다가 보면 왜 그 나라가 군벌이 그렇게 횡행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굶어 죽기 직전인데 뭐라도 누군가를 약탈해서라도 좀 내 가족 살리고 싶고 그런 마음 들겠어요. 칼과 총을 들지 않으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참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진짜. 예. 그냥 결국은 계속 그냥 궁여지책, 살기 위한 몸부림,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결과물인 거죠, 결국은. 그들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제가 된 게 이제 이런 식량 가격의 폭등이에요. 근데 이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 당연히 돈이 없고 가난한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식량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굶어 죽는데 이런 가격 폭등이 왜 발생했냐. 그걸 또 두 가지 원인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크게 농업 연료 제작과 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농업 연료라는 게 뭐냐면 2010년에 미국에서는 옥수수 1억 4,100만 톤 그리고 밀 수만 톤을 불태웠대요. 근데 왜 그걸 태웠냐면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태웠대요.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근데 이게 뭐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 석유 같은 거 쓰면 자꾸 환경 오염이 발생이 되니 그런 거 쓰지 말고 식물성 원료를 쓰자, 연료를 쓰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위해 태웠던 거죠. 이런 이유. 그래서 어쨌든 환경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좀 국제적인 상황. 연간 2천만 톤의 석유를 쓰는데 그 중에 거의 60%인 1,200만 톤을 미국은 다 수입을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뭐 중동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에서. 근데 그게 늘 수입에 의존하면 항상 나라가 휘둘리게 되잖아요. 외부의 그런 환경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식물성 연료를 좀 개발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식물성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작물들을 태워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먹는 거 대신 이제 연료로 전환이 되니 여기 당연히. 수치로 나오면 더 충격적인데 네. 바이오 에탄올 50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358kg을 태워야 한다. 네. 그런데 옥수수 358kg으로는 옥수수가 주식인 잠비아나 멕시코의 어린이 한 명을 1년 동안 배불리 먹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50리터라고 해봐야 네. 뭐 얼마나 타겠어요. 저희 뭐 차 기름 그러니까요. 넣듯이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투기인데 왜 농업 원자재도 하여튼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규모 투기 세력이 이제 증권거래소를 다 거기는 완전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망가졌으니까 거길 다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 사람들이 농업 원자재 거래소로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완벽하게 합법적인 수단, 뭐 선물 거래 같은 걸로 전 세계의 그런 쌀, 밀, 옥수수 이런 식량들 그런 것들을 투기 대상으로 삼고 막 거래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겨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막 들쭉날쭉 했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올랐겠죠. 막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 또 아프리카에서는 비싸진 가격들을 감당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농업 연료 제작하고 투기 때문에 가격 폭등이 발생했고 그래서 더 힘들어졌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좀 비참한 내용이고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가격 폭등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농작 하시는 분들, 그런 농업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채소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가격이 제대로 시장 가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걸 다 그냥 폐기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근데 그런 것도 그런 아까운 작물들을 좀 굶주리는 사람들한테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수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판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기들 생존이 위협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얼마나 1년 동안 공들여 키웠겠어요. 근데 정말 눈물을 머금고 다 폐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참 근데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면 이게 정말 그냥 단순하게 그런 버려지는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냥 아깝다고만 생각이 들 게 아니라 참 여러 가지가 되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면서 이거는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막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도 힘들다. 그리고 네. 나도 뭐 먹을 거 없다. 나도 사실은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네. 그런 사람들의 말 가까이 사람부터 좀 챙겨보지. 무슨 난민을 뭐 기아가 뭐 내가 그렇게, 죽겠는데. 그걸 뭘 도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먼저 도와. 그리고 가까운 북한이나 또 우리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되게 이슈가 많고 북한을 왜 그렇게 도와줘야 되나 그런 우리가 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뭐랄까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네. 아파서 너무나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리고 너무나 기본적인 주식을 얻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은 돕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조금 더 교육을 못 받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약 한 알만 먹어도 되고 쿠키 하나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돕자. 그 사람들 도와도 그렇게 우리 삶이랑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1,000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0원, 1,000원 정도 내가 있으나 없으나 사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조금만 나누면 전 세계의 기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들 구조에서 나오는 우리나라도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뭔가 우리가 뭐 감옥에 만약에 가면 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지낼 수 있잖아요. 죄인마저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의 기본은 좀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좀 공동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연대인 것 같아요. 연대.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얘기를 할 때 뭐 내 꿈이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중요한 것 중에서 일하고 사랑하며 연대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뭔지 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대해야겠구나. 근데 그게 유발 하라리도 결국엔 옳은 연대를 해라. 현명한 연대를 해라. 그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다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다 연대를 하라고 하죠. 그게 네. 도우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의 힘으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연대를 통해서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좀 느리더라도. 근데 이제 그건 우리 마음인데
자꾸 방해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거대 세력들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연대를 깨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되는데 그럼 그보다 더 큰 힘이 파워가 있는 연대를 만들 것인가? 그럼 전쟁을 또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문제대가 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문제를 만드는 쪽에 대한 그런 대응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로 대응 전략을 짜는 연대는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의식의 변화와 연대가 중요한 거는 여론을 만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난민이 들어왔어요. 네. 거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디까지는 우리는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 네. 어떤 여론 그런 것들이 우리 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고 현명한 방법으로 문제점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연대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의식이 어떤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고 구조를 조금 알게 되면 연대하는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책에 좀 의미가 있고 그렇죠. 이 책이 계속해서 스테디셀러인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지? 이들에게. 그러니까 왜 아직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 게 말이 되는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인지조차 못하고 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난 나아진 줄 피하고 알았는데 싶어하고. 예. 세계 기아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해 나와요. 매해. 음. 근데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면 인지조차 못하면 네.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정말 의미는 그런 실상을 좀 알게 한다는 거. 그리고 처음 1부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문장 있잖아요. 기아 희생자와 우리를 가르는 건 그냥 어디에서 태어났냐 그 우연일 뿐이다. 우리가 거기에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운 좋게 대한민국에 이 시점에 태어난 것 뿐이지. 참 그런 생각들 좀 하게 하면서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작은 생각이라도 좀 예. 시작하게 되게 만드는 그런 뭐 계기가 됐다면 맞아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네. 생각해요. 어떤 생각에 시발점을 주는 그런 네. 책이어서 값지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구호 기금 아까 얘기도 한참 했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구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모른다면 그거를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구호하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그 구호 활동이 오히려 그런 반군 세력을 돕거나 더 유지하거나 세력 확장시키는 도움이 될 때도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활동을 계속 지속해야 될까요? 근데 이 책에서 제일 저는 감동했던 그 대목이 그런 모든 어떤 부작용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작용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좀 저는 음식 쓰레기 되게 많이 버리거든요. 애들이 막 먹다가 흘리고 안 먹고 또 네. 이렇게 내가 옛날엔 다 먹었는데 버릴 거를 네. 근데 그냥 이제 살 안 찌려고 막 뭐 버리고 막 이랬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막 택배가 많이 오는 것도 좀 죄스럽고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죄스럽고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진짜 이렇게 굶고 아픈 아이가 있다는 게 좀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부 활동을 하고 구호 활동을 하는 것들은 무조건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투명성을 높여야 되고 제대로 전달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시하는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뢰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감시 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하는 게 맞고요. 5%, 3%, 1%가 전달한다 하더라도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양을 들여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굶는 사람은 없애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도와주는 게 무조건 많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우리 자체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이것들을 쓰레기를 거기다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우리도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이들이 굶는다고 우리도 같이 굶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향들을 찾되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만들어가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런 현장에서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요. 또 네. 우리나라뿐만 정말 봉사하시는 분 아니라.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너무 이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음. 그런 분들 너무나 응원하고 그럼요. 존경하고 예. 예, 저희도 뭐 일상에 또 묻혀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음. 도와주시고 비판을 하세요.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네. 도움을 먼저 주신 다음에 도움 시작하는. 뒤에 예. 잘하고 있나 그렇죠. 보고 예, 네, 같이 가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됐나 물어보고 네, 네, 뭐- 그래야 할 것 같네요. 뭐 아까 잠깐 비판을 하긴 했지만 절대 다수는 그쵸.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네.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정말 네. 소수의 몇몇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게 또 기사화가 돼서 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네. 좀 그런 선행 정말 자기가 열정 바쳐서 행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좀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게 뭐 이런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미디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런 분들 저 응원하고 있고 네, 정말 네. 존경스러워요. 네, 네. 존경합니다. 네. 예, 아무튼 저희 2부에 걸쳐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좀 다뤄봤는데요. 예, 이 장 지글러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아 희생자들과 우리를 가르는 건 단지 출생의 우연일 뿐이다. 그 생각만 좀 갖고 있어도 뭔가 좀 달리 생각하게 되는 그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 네. 잘난 게 아니었습니다. 네. 네.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쵸. 우리는. 네. 네. 예, 다음 주 책. 네, 융의 영혼의 지도입니다. 네. 네. 저희가 심리학과 교수님들도 많이 모시고 얘기도 나눠봤었는데요. 그런 우리 정신에 대한 개론서입니다. 그 개론서에 나오는 말들을 한번 같이 정리해보고 읽어보면서 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해부해 보아요. 네. 뭐 네. 저희가 흔히 듣지만 뭐 아니마라든가 뭐 페르소나라든가 이런 네. 단어들 듣고 있는데 네. 그게 무슨 정확한 의미가 뭔지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해보고 네. 그리고 융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어렵지 않게 저희 수준에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융의 책으로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 방탄소년단 안 나와요. 방탄소년단.